서울의 한 재래시장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3년 전 최하위 등급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지만 재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공고가 떨어져서 이게 재개발을 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이게 복합상가니까 추진이 덜 되고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재난위험 시설물로 판정받은 곳이 전국에 770군데에 이르지만 대부분 방치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 이상의 점검과 함께 경고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소방방재청 법규조차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재난위험시설이라는 것조차를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도 모르고 그다음에 상인도 모르고 그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 지역 주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생각한다는 뜻에서 먼저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가 점검한 전국 학교 중에도 무려 119곳이 이런 재난위험시설 수준이었지만 지금도 학생들은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순기입니다.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보내는 전단 띄우기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북한 군부가 전단을 띄울 경우 개성공단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 당국과 입주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인천 무의도 앞바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형 풍선에 가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풍선에는 전단 보따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전단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독재에 대한 비판이 빼곡히 적혀 있고 1달러짜리 지폐와 중국 위안화를 끼워 놓은 곳도 있습니다. 풍선은 전단 보따리를 매달고 하늘 높이 올라 금세 북쪽으로 향합니다. 오늘 북한으로 보내지는 삐라는 모두 10만 장입니다. 이 삐라를 살포하는 측은 이 삐라가 황해도 일대 골고루 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재에게 속해 살면서도 그 독재에게 섰는 줄도 모르는 북한 주민에게 우리 대한민국 자유를 읽을 수 있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주부터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그 남북 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는 입장하에서. 하지만 민간단체가 하는 일을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어 현장에 나온 해경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지난주에 열린 남북 군사회담에서 수거해온 전단 800장을 회담 테이블에 내던지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은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여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자칫 불똥이 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초등학생의 학력을 보여주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걱정스러웠고 예상대로 서울 강남북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전국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국영수 등 5과목의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서울에서 평균 40점 미달인 학생은 2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대문구와 중랑구, 그리고 서대문과 은평구는 3천 명이 넘는 데 반해 강남구와 서초구는 8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강북이 4배나 많았습니다. 저학년은 더 심했습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한글 읽기와 쓰기를 못하는 학생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는 100여 명, 전체의 0.4%였지만 중랑구 등 강북 지역은 7, 800명, 전체의 3.1%로 강남보다 8배 많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 차이 때문이라며 속상하다는 반응입니다. 마음은 시키고 싶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재정 상태 때문에 못 시키는 사람도 많거든요. 해당 지역 교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거의가 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돌봄이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이 좀 기초학습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초등학생은 학습이 부진해도 조금만 돌봐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3만 5천 명의 성적 부진 초등학생에게 한 달 6억 5천만 원, 한 사람당 매달 18,000원씩 지원되는 게 전부입니다. 정부 당국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면 늘리겠다는 원론적인 대책뿐입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